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58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대부분 실사 모양과 관계 있는 글자들인데, 먼저 사사로울 사, 작을요, 작을유, 거무련 이와 같은 글자들은 서로 모양이 비슷하고 같은 모양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서 부수의 이해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작을 요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을요. 작을 요자는 이와 같이 실사자의 일부 모양처럼 보여서 실의 일부분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작고 미세해서 알기 어려운 거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모양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미세해서 분별이 어려운 물체에서 작다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작다. 그러면 작을 요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을요, 작을요. 중국어로 야오라고 해서 작을요, 요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혼자 작을 자로도 있지만 힘력자를 더해서 힘이 작아서 어리다, 힘력자를 더해서 힘이 작다, 어리다. 우길요, 고요할요, 그윽할 요자는 산자에 작을 요자가 두 개가 양쪽으로 있어서, 이거는 작을 요자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작을유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작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글자가 있고, 자순윤자에도 보면 작을 요자 밑에 옛 글자를 보면 고기육자가 붙었고 양쪽 나눌 팔자가 있어서 자기에게서 나누어진 작은 육신이라는 뜻에서 자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지만, 지금은 어진 사람자처럼 변해가 있는 글자가 자순윤자이고, 기타 헛보일 환자, 헛보일 환자는 작을 요자 옆에 이와 같이 있는 모양이 있어서 이게 혹시 쌀포자라고 잘못 생각해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는 글자지만, 실을 배틀 사이에 주어서 우회로 뒤에 있는 부분에 실 부분을 나타내서 헛보일 환자라고 합니다. 헛보일 환. 다음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의실꿰관, 북의실꿰관. 작을 요자가 두 개가 들어가서 작을 유자가 있는데, 밑에 이와 같은 모양이 붙어서 머리에 묶은 상투 모양이거나 배를 짜는 배, 이와 같이 배 짤 때 이 안에 실을 감아서 풀려 나오게 해서 배를 짜는 이 모양을 북이라고 하는데, 상투 모양의 배 짜는 북에서 실을 꿰 모양이다 해서 북의 실을 꿰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실사자의 일부분이고 여기에 꿰 모양이다 라고 보아서 북의 실꿰관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참고로 작을 요자가 두 개가 있는 모양을 작을요라고 하고, 이 모양은 쌍상투 총각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와 같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관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를 만나는 글자는 많지 않은데, 연이을연, 연이을연, 여기 귀가 붙어서 사람의 귀거나 사물의 귀를 이와 같이 연결해놓은 모양에서 연이을연. 관계할 관자는 두 분을 이와 같이 연결했다 라는 뜻에서 관계가 되다, 관계할 관, 빗장관이라고 할 때 관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드러날 현, 밝을 현자를 보면, 이 현자는 위에가 해가 있고 밑에가 실사자 두 개가 있는 모양인데, 글씨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이와 같이 밑에 점을 4개만 써서 생략해서 쓰이는 글자가 현자입니다. 그래서 실사자 모양이 이와 같이 변해가 있는 모양이 현자입니다. 밝게, 해에 드러나서 밝게 드러내서 말리는 실에서 드러내다, 밝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현자가 되겠습니다. 현자를 만나는 글자는 젖을 현자, 젖을 현, 물에 젖어 있어서 햇빛에 드러내는 실에서 젖을 현, 나타날 현, 머리가
햇빛에 드러나다, 밝은 곳에 드러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가 현자가 있습니다. 젖을련, 나타날련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즐거울락, 좋아할요, 노래악이라고 하는 글자는 보면 이와 같이 나무에 줄을 엮어서 줄을 매달은 악기, 현악기, 줄을 매달은 악기를 악이라고 하는데, 작은 줄을 매달아놔서 엄지라고도 보고, 흰 백자는 흰 천을 덮어놨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엄지 손톱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매달고 하얀 엄지 손톱으로 나무 받침대가 있는 현악기를 연주한다 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데서 즐겁다, 음악, 좋아하다를 뜻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에 줄을 매달아놓은 악기를 락이라고 합니다. 음악할 때 악자. 그래서 음악은 누구나 좋아하니까 좋아하려, 즐거워서 즐거울 락에서 음이 락, 악, 요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사지선다형에 많이 출제되는 글자도 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자를 만나는 글자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이와 같이 조약돌력 보면 풀주자를 더해서 사람한테 아플 때, 괴로울 때 먹으면 좋아지는 약, 양약, 조약돌력. 돌은 돌인데 밟으면 소리가 나는, 악기처럼 소리가 나는 조약돌력. 삐걱, 삐걱 거릴열. 그래서 수레는 수레인데 가면서 삐걱삐걱 무거운 짐을 실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수레를 나타내서 삐걱 거릴현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물현. 거물현자도 소점 모양만 보면, 갑골문이나 소점 모양만 보면, 갑골문 금문 모양만 보면 거의 작을 여자하고 모양이 흡사하지만 위에 부분이 이와 같이 한자에 이와 같이 돼지의 머리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매달아 놓은 실이라고 보면 되고, 이 현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보면 대개 매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아 놓은 줄에서. 그래서 가물가물 높게 매달린 실에서 가물가물하다, 가물거릴 현이라고 합니다. 가물거릴 현. 천자문에서 천지현황 할 때 현은 하늘이 검다가 아니라 하늘이 높고 높아서 가물가물하다라는 의미의 현입니다. 잘못 발음을 해서 가물다를 검다라고 표현할 뿐이고 가물가물하다가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자가 들어간 글자는 높게 매달린 거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고 너무 높게 매달려서 가물가물하게 보인다, 검게 보인다, 그윽하게 보인다. 원래는 검다가 아니라 가물가물하게 보인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현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이와 같이 대부분 이 현자는 현자 글자의 위나 아래에 어떤 글자가 오지 않고 이 현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있으면 앞뒤에 무엇이 오면 전부 다 음이 변하지 않고 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현. 전부 다 현이라고 발음을 하고 이와 같이 모양별로 한자를 공부하면서 중국어를 같이 공부를 하면 이 현자를 만나는 글자는 슈엔이라고 발음하거나 시엔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슈엔이나 시엔, 기타 이외로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모양별로 공부를 하면 어떤 중국어를 공부할 때 중국어의 고급 중국어를 공부할 때 발음, 내가 배우지 않은 한자를 중국어로 읽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거물현자만 이성이 되고 거물현, 시현, 우리 1800자 안에 있는 글자들은 대개 이성으로 발음이 되지만 나머지 글자들은 전부 다 사성으로 읽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 사성. 쉔, 옥비텐자 말고는 대개 쉔 발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활이 들어서 시유현, 줄현, 실사자, 불화자 때문에 밝을 현, 눈이 가물가물하게 보여서 어지러울 현, 자랑할 현, 길거리에다가 매달아 놓았다, 매달아 놓고 자랑하다, 자랑할 현, 솥귀현, 솥 중에서 여기서 매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솥귀현, 물 깊고 넓을 현, 옥빛, 옥돌현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짐승축. 현자가 있지만 이와 같이 아래나 위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현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음이 변하는데, 갑골문 근문을 보면 밑에가 밭전자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풀조자 모양이 있어서 풀밭에다가 메어놓은 짐승이라고 설명을 하는 글자가 짐승축자인데, 근문만 본 사람이나 소전만 본 사람은 짐승의 창자와 위 모양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가 축자입니다. 짐승의 위하고 창자 모양이다 라고 해서 가축이다 라고 하는데, 갑골문을 보면 분명히 밭에 매달아 놓은 짐승, 이와 같이 염소 같은 것을 사람들이 돌보기 어려울 때 밭에다가 메어놔서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게 하는 농가의 풍습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어디에다가 메어 놓은 짐승에서 축이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축자를 그와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축자는 많이 있지 않고 이와 같이 모을 축자, 풀축자를 더해서 가축들에게 먹일 풀들을 모아놓은 모양에서 모을 축. 다음에 축자와 관계없지만 이와 같이 거물 현자가 보이고 양쪽으로 점이 있고 여십자가 있는, 이거는 그물을 펼쳐놓은 모양입니다. 그물을 펼쳐서 이와 같이 그물을 펼쳐놓은 모양에서 비율률, 거느릴술, 그래서 펼쳐지다, 뭐가 걸린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던 글자가 율자입니다. 비율률, 거느릴술. 거물현자가 들어가서 거물현자 모양이 아닌 글자는 비율률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자. 이자자는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 이와 같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형태로 모양이 있는 글자가 있고, 옛 모양이 보면 이와 같이 풀조자 형태의 모양으로 있는 글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있는 글자는 무성할 자라고 하고, 이와 같이 위에 부분이 아래로 간 것을 이자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두 글자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모두 이와 같이 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에 불린 고치에서 뽑은 실에서 쭉 매달아 놓은 모양에서 이자라고도 하는데, 이의 따뜻함이라고 하지만 무성할 자자와 혼용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자와 무성할 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를 만나는 글자는 이와 같이, 이 자자는 이와 같이 위에 부분이 아래로 가고, 무성할 자, 사랑 자자는 이와 같이 풀조자가 있어서 무성할 자로 쓰이는데, 본래는 사랑 자자나 부를 자자 이와 같은 글자들은 풀조자 모양으로 써서 뭐가 많다, 무성하다, 그래서 마음이 무성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향하고 있다, 사랑자, 무성해졌다, 물이 불어났다, 부를 자, 자덕자 등의 글자 등과 같이 원래 이 자자와 사랑 자자 위에 있는 자는 모양이 다르지만 지금은 이와 같이 공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자가 다른 글자를 만나면 무성할 자자가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